이전에 있었던 삼각돛 산업혁명, 증기기관, 철도의 발명, 철도 발명 때문에 철도 버블이 있었고요. 그 다음 증기기관 발명 때문에 사우스시 버블, 미시시피 버블이 있었어요. 버블은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항상 있어요. 앞으로 나올 버블을 뭔지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미리가 포지션을 했다가 남들이 미치도록 달라들어올 때 그때 안녕히 가세요. 잘 먹었어요. 안녕. 이렇게 하는 게 돈 벌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제가 이제 지구 여행 끝날 때까지 남아있는 버블이 뭘까? 저는 AI가 뭐 버블까지 갈 것 같다. 지금 AI는 조심함이 강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이 강의가 아마 그분님들 투자 인생의 한 10년 주기에 어떤 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따로 말씀드릴 건데, 여기에도 캐즘이 있으면 어떡해요? 라는 우려를 할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최근 전기차 쪽의 캐즘은 사실은 캐즘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전기차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국 내 산업을 조금 움츠리게 만들었던 그것 더하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워낙 제조업 기반이 약해서 정통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 장기적으로 지구의 앞날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언젠가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도 우선 자국 우선주의, 내 집 앞에 쌓인 눈부터 치우려는 그런 급한 마음에 전기차 시장의 캐즘을 만든 거고, 이 AI 시장은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하고 싶어서 난리니까요. 지금 안보랑도 관련이 있고 경제랑도 관련이 있고 글로벌 패권의 향배랑도 관련이 있어서 AI 쪽에는 캐즘이 없을 거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오늘 장기적인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그분들께 이제 수업 자료를 올려드린 거예요. 산업 전체 흐름을 개괄하는 자료인 터라 단기적인 주가랑은 무관함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AI 산업이 시장 침투율이 10%를 돌파하고 있다는 리서치 자료를 제가 자주 보게 돼요. 작년 연말부터 이런 자료들은 있었는데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시장도 이런 거 이제 긴가민가 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 딥시크 때문에 또 한번 충격을 받은 거죠. 야, 이제 싼 GPU를 갖고도 GPU 투자를 많이 안 하더라도 아이고 AI 능력이 늘어나네 이랬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중국의 딥시크가 엔비디아 칩이 없어가지고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미국이 수출 규제를 한 턱이죠. 최근 들어서 AI 산업이 침투율 10%를 돌파하고 있어요. 이게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시장 침투율 10%는 신기술 산업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간주됩니다. 과거에 이런 사례가 많았어요. 제 투자 인생에 뭐든지 이 10%가 넘어가고 나면 막 10% 가기까지가 어렵지 10%를 넘어가면 막 달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가 주식 투자에서 제일 좋은 때예요. 소위 말해서 S자 커브 초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조선의 역사로 치면 세종대왕 시절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아주 좋은 때입니다. 그죠? 초기 채택자, 얼리 어답터들 단계를 지나서 초기 다수층, 얼리 메조리티로 진입하게 되고요. 이는 기술이 틈새 시장을 벗어나서 주류 시장으로 본격 확산되는 시점이에요. 틈새 시장에 있을 때는 PER이 높게 거래가 돼요. 그러다가 얼리 메조리티 시장으로 더 확산되면 PER이 낮아지면서 어닝도 성장하면서 그 PER이 유지가 되면서 주가가 내쳐 달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과거의 애플의 사례였고 구글의 사례였고 우리 네이버의 사례였어요. 그리고 또 한때 카카오도 그랬었고요. 그러면 그 시장이 성숙되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해도 기업 이익이 과거만큼 성장률이 안 나오게 돼요. 그게 오늘날 현재의 네이버고, 현재의 카카오고, 현재의 애플인 거고, 현재의 테슬라인 거고, 현재의 구글인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시장이 자 이렇게 갑니다. 역사적 의미예요. 요걸 이제 전문 용어로 기술 수용 모델, 테크놀로지 어답션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 중요하죠? 라이프 사이클.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혁신자들 시장 2.5%, 그 다음에는 초기 채택자들, 얼리 어답터들, 그냥 테슬라 처음에 나올 때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들, 엑셀 1.0 나올 때부터 엑셀을 막 사용하고 그냥 뭐 신제품 나왔다 그러면 빨리 사고 싶어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시장이 있고요. 이게 한 13.5%. 이 두 개를 합하면은 about 한 16% 정도 되는 거죠. 현재 AI 시장은 요 가운데 어디쯤 있는 거예요. 기업들 기준으로 9.2, 리테일 기준으로는 10%를 넘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초기 다수층으로 확산돼 가고, 그 다음에 후기 다수층으로 확산돼 가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이고 안 하려던 사람까지 아이고 그럼 나도 어디 한번 해볼까, 남들 다 하는데 이제 이때쯤 되면, 주식으로 치면 이때쯤 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대로 이거 가지고 배당 수익을 제외하고는 주가 별로 안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되는 거죠. 주가는 언제 가장 많이 오르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 가장 많이 올라요. 2.5에서부터 34%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진행될 때 캐즘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고요. 여기에는 캐즘을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그분님께서 뭘 관찰해야 되냐 하면은 정책도 보셔야 돼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 산업에 대해서 부양을 하느냐 마느냐. 그러다 보니 혁신에서 초기 채택자까지 여기까지 지나고 나면 서서히 여기서부터는 이 기술 생태계만을 위한 법들이 제정이 돼요. 그 법들이 AI 확산을 규제하느냐 마느냐. 이제 AI로 치면 뭐 모바일 생태계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하느냐 마느냐. 뭐 단통법을 만드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 사이에 같이 이제 개입이 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오늘 밤에 하원에서 통과될 BBB 법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주 단위로 AI 규제를 앞으로 10년 동안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법이 통과가 되면 AI 규제 10년 동안 주정부 단위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AI를 확산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 쪽에는 최소한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뭐 5년 동안 150조 투자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정부가 촉진시키고 있어요. 이 산업을. 그래서 초기 채택자에서 초기 다수층까지, 얼리 메조리티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을 거예요. 주가 많이 오를 가능성이 내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엔비디아 펀더멘탈은 요 상태 10%도 안 된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펀더멘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펀더멘탈, 메타의 펀더멘탈은 요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하이닉스의 펀더멘탈은 요 초기 단계의 펀더멘탈이라는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도 오를 수 있어요. 시장이 확산되고 나면 하이닉스 혼자 다 못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가 진짜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정책이 필요하다. 규제도 생길 거고요. 잘 못하는 나라에서는 자꾸 규제 만들려고 그럴 거예요. 유럽에서는 걸핏하면 규제한다 이럴 거고요. 미국에서는 막 촉진한다 그럴 거고, 우리나라도 촉진한다 그럴 거고, 이런 현상이 요 사이에 있을 거고, 제가 현재 관측하고 있는 바로는 다 촉진시키고 부양하고 이런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AI 시장에 캐즘은 없다라고 미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투기 다수층으로 가면 이때 되면 이제 PER이 막 낮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성장할 때는 PER이 50배, 60배이다가 이때 되면 PER이 막 낮아져요. 엔비디아는 어땠느냐? 요 혁신 단계에는 PER이 69배에서 거래되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딥시크 충격이 있고 뭐 미중 반도체 전쟁 어쩌고 저쩌고 오르면서 PER이 지금 내년 기준으로 26배로 낮아져 있어요. 저는 앞으로 팽창 단계를 또 한 번 거칠 거라고 생각해요. PER 50배가 가요, 60배가 가요 이러면서 주가가 난리 법석을 부릴 가능성이에요. 일만의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과거에
구글도 애플도 네이버도 그랬잖아요. 한때 얘는 진짜 한금알을 낳는 거의 다 이러면서 목표가가 60만 원 가고 그랬다니까요. 삼성전자도 그랬다니까요. 사람들이 지금은 미치지 않았어요. 쏠림도 없고 포모도 없어. 포모의 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즐거웠어요. 빠이빠이. 안녕. 이러면서 이익 실현을 또 하고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투율 10%는 얼리 어댑터가 끝나갈 무렵으로 초기 다수층이 진입하는 신호예요. 이는 아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동반하는데요. 제가 과거 사례를 분석해 보시면 우리 구매님들께서 구미가 확 당기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최근 것만 말씀드려요. 이전에 있었던 뭐 삼각돛, 반도체, 산업혁명, 증기기관, 전기의 발명 이런 것들, 그다음 철도의 발명, 철도 발명 때문에 철도 버블이 있었고요. 삼각돛, 그다음 증기기관 발명 때문에 사우스시 버블, 미시시피 버블이 있었어요. 항해를 통해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막 이제 배가 빨리 다니니까 막 거기 가서 막 물건 날아올 수 있던 차 날아오고 향신료 날아오고 후추 날아오고 뭐 그래가지고 떼돈 벌 거라고 그래가지고 버블을 이 버블은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항상 있어요. 앞으로 나올 버블을 뭔지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미리가 포지션을 했다가 남들이 미치도록 달려 들어올 때 그때 안녕히 가세요. 잘 먹었어요. 안녕. 이렇게 하는 게 돈 벌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제가 이제 지구 여행 끝날 때까지 남아있는 버블이 뭘까? 저는 AI가 한번 버블까지 갈 것 같다. 지금 AI는 조심함이 강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과거 시리를 볼게요. 스마트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여러분 그때 애플 주가 보시면요. 2009년도에는요. 심지어 연초 대비 애플 주가가 내렸어요. 내렸다니까요. 2009년도에. 그러다가 그때부터 꾸역꾸역 오르기 시작해가지고요. 2011년이 됐을 때도요. 워렌 버핏은 이 주식을 안 샀어요. 워렌 버핏은 이 주식을 언제 샀느냐? 2014년, 15년에 샀어요. 그런데 그걸로 지금 엄청 히트를 친 거잖아요. 그죠? 이때 애플의 밸류에이션이 쌌냐? 비쌌어요. 비쌌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요. 그 모바일 시장이 뭐 커지면 얼마나 커지겠어. 역시 폰은 노키아가 짱이야. 그다음 또 LG전자의 초콜릿 폰, 김태희 그 연예인께서 광고하시던 그 폰이 막 날개돋이 팔렸던 2005년, 6년 지난 투자자들 마음속에는 핸드폰은 그냥 핸드폰이지 뭐. 걔가 어떻게 제2의 PC가 되겠어? 이랬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샀으면 워렌 버핏보다 투자를 훨씬 더 잘했겠죠. 그죠? 워렌 버핏은요, 지금도요, AI 기회사 안 사요. 이런 분들 눈에 언제 싸 보이느냐? 1호부터 몇 년 있다 2014년부터 싸 보이는 거죠. 포트폴리오 내에 애플만 비중이 70%까지 가까이 갔다가 최근에 열심히 줄여가지고 여전히 54% 남겨져 있어요.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받고 있어요. 여러분 잘했다. 야, 워렌 버핏 짱이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2007년, 8년, 9년에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여러분 시사점이 많죠, 그죠? 그렇습니다. 애플의 급등과 애플 밸류친. 우리나라에도 이때부터 해가지고 LG 이노텍 달리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여기 뭐 공급한다 그래가지고 또 한때 막 이랬다가 지금 다 제자리로 다 돌아가 있어요. 왜냐? 이미 모바일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후기 다수층 더하기 지각 수용자까지 여기 지금 다 진입해서 못 추월되고 있는 거예요. 익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뒤로 10% 돌파를 2016년에 했고요. 그 뒤부터 내쳐 달렸어요. 10년 넘게 달리고 있고 지금도 걸핏하면 달려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늙어가지고 이제 잘 못 달려요. 제가 지리산을 못 올라가요. 지금 나이가 먹으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핀테크도 뭐 모바일 쪽에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 기술이 또 인터넷하고 결합되는 거죠. 인터넷도 94년, 2000년도까지 엄청나게 기술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초기 시장이었어요. 10% 돌파할 때가 98년 미국 기준으로
미국 기준으로 이거니까 우리는 한참 있다가 돌파를 했고, 이 당시에 뭐 야후, 지식 검색소, 엠파스, 뭐 새로운 예술 어쩌고저쩌고 엄청난 버블도 만들었고, 그 중에 짱하던 넘버원 하던 회사는 지금도 진짜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거죠. 네이버, 구글 이런 회사들이. 이때 샀으면 몇 배 먹었느냐. 그때 네이버를 가령 5,000원? 지금으로 치면 500원에 샀다 그러면 25만 원, 25, 500배예요. 만 원에 샀다고 그러더라도 그 당시에 2000년 초에 네이버가 2만 원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2만 원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2,000원이죠, 그죠? 그래도 몇 배예요. 아이고, 그 사이에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당시에 무슨 차이나 인프라 버블이 있을 때 뭐 건설주 사고 이런 사이에 나는 기술의 변화가 세상 모두를 바꿔놓을 거야. 나는 가만히 보니까 네이버 검색 서비스가 끝내주게 잘한 것 같아. 이럴 때 그때 그 당시에 대우증권의 어떤 애널리스트가 네이버를 잘 봤어요. 그래가 지식 검색 요거 노상 와서 저하고 PT하고 이랬던데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때 네이버를 포트폴리오에 7% 넘게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거의 7, 8년 동안 제가 운영을 그만두는 날 때까지 네이버 매매 안 하고 있었어요. 거의 들고 가만히. 그냥 돈 들을 때마다 샀던 기억이 나요. 그죠? 그렇습니다. 투자 쉽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아마존도 컸던 거고요. 구글도 컸고, 구글은 또 그 뒤에 유튜브 때문에 또 한 번 컸고, 우리 이렇게 컸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장비 만드는 회사들은 별 재미를 못 봤어요. 왜냐하면 장비는 유형자산 투자를 해야 되니까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또 장비는 진입 장벽이 낮아요. 해자가 낮다 보니까 뭐가 돈 된다 이러면 나도 할래 다 달라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비 회사들은 그때 버블을 겪고 아직도 그때 고점을 미국의 시스코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엔비디아 좋아하죠, 그죠? 엔비디아는 장비 회사일까요? 아니에요. 팹리스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금 추직 계열화를 통해서 자꾸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로봇, 자율주행 이런 쪽에 계속해서 플랫폼을 출시하고 있고, 쿠다는 뭐 이제 다 알고 계실 거고, 물리적 AI, 산업용 AI 이런 쪽 플랫폼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엔비디아는 여러분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고 한국의 하이닉스 반도체는 하드웨어 회사지만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가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차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정책이 만들어낸 캐즘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겪고 있습니다. 테슬라, BYD 등. 이건 10% 돌파가 최근에 있었어요. 2021년, 22년 때 있었고요. 이때 테슬라가 막 달렸어요. 진짜 엄청 달렸고요. 엄청 달렸다가 지금 이제 조금 쉬고 있는 거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전체 차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엄청 비쌀 것 같은 리튬 가격이 90% 폭락을 하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생태계도 같이 고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캐즘 여부가 사실은 각국의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유럽과 중국은 부양, 미국은 트럼프 시절에 주춤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절반만 부양, 절반은 규제 이러고 있으니까 될 리가 없죠, 그죠? 될 리가 없습니다. 그 대신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이냐? 전기차 회사로 보면 빨리 팔아야 되고요. AI 회사로 보면은 자율주행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보면 아주 꿈이 남아있는 거고 밸류는 비싼 거고, 그러니까 땅이 단단하지 않아요. 어닝이 단단하지 않으니까 올라가려고 그러면 땅이 흔들려가지고 주가가 내려오고, 내려가려고 그러면 꿈이 크니까 더 안 내려가고, 그런 박스권에서 왔다리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최근 AI 산업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요게 출처가 2024년 말 기준으로 맥킨지 컨설팅, PwC 컨설팅,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는 보스턴 컨설팅입니다. 등에서 추정한 기업 AI 채택률 9에서 12% 수준. 이제 잘 나가는 기업들은 조금씩 사업부별로 채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요 9에서 12% 숫자는 전체 기업 중에 AI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어서 그 기업이 전 사업부에 걸쳐서 AI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머리수로만 이런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9에서 12%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전체 사업부가 여러 가지 뭐 회계 부서도 있고 생산 부서도 있고 마케팅 부서도 있고 기획 부서도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개 부서만 채택했더라도 이 회사는 A를 채택했다고 이제 집계해서 9에서 12%니까 아직까지는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소비자 기반 AI, 챗GPT, 코파일럿, 제미나이 등 요거 사용률은 미국 기준으로 10%를 초과했고요. 이거는 글로벌로 7에서 9% 수준. 작년 연말. 근데 지금 점점 이게 높아지고 있는 중이죠. 원래는 뭐 지브리 스타일 해가지고 또 막 구독자가 확 늘고 또 원래 또 딥시크 사용자 또 늘어나고 이랬으니까 지금 소비자 기반으로는 10%가 분명히 넘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의미는 뭘까요? 이제 얼리 메저리티 진입의 문턱을 지금 막 넘어섰다. 그리고 앞으로 더 확산돼 갈 거다. 왜? 여기서 캐즘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정부 정책이 안 그래요. 유럽도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항이 유럽을 한 바퀴 돌면서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전부 다가 AI를 도입하려고 그러고 독일은 산업용 AI, 프랑스 기업용 AI, 국가 단위 소브린 AI, 중동도 사우디도 UAE도 대한민국도 중국도 일본도 데이터 센터 계속 느리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울산에서 정말 데이터 센터 역대 최고 큰 거를 SK그룹하고 뭐 해가지고 또 만든다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캐즘이 오냐고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365 코파일럿 전면적으로 통합해서 생산성 소프트웨어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오픈 AI 플랫폼 이노베이션하고 AI 막 하고 있고 클라우드에 제미나이 뭐 이거 다 지금 API 늘어나고 있어요. 투자 사이클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AI 전환을 제가 보기에 작년에도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그랬잖아요. 너네 이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이러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속도가 중요하다. 지금 비용이 문제. GPU 하나가 1억을 하든 2억을 하든 나는 빨리 해서 경쟁자를 물리쳐야 된다. 이 빅테크 회사들이 하나 알고 있는 거죠. 이 모바일 생태계하고 인터넷 생태계를 거쳐오면서 승자 테이크 올이라는 거를 하긴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모바일 생태계는 여러분 물류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 사는데 택배가 날라옵니까? 안 날라오죠. 그죠? 물류비도 없고 정강석화처럼 뿌려지니까 오히려 소비자들의 인지도,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인지도 기반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설비의 확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승자 테이크오를 할 수 있는 거야. 하드웨어 회사들은 승자 테이크오이 불가능해. 철강 회사들? 대한민국에 있는 포스코가 아무리 잘해도 전 세계 철강을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 왜? 물류 비용이 들어가잖아. 여기서 생산해서 유럽까지 날라야 돼. 생산해서 남미로 날라야 되고 미국은 불가능해요. 자동차 회사? 승자 테이크오를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왜? 날라야 된다니까요. 나르는 사이에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증설하는데 공장을 짓는데 돈이 들어가요. 혹시 안 팔리면 어떡하나? 공장을 또 공격적으로 지을 수도 없어. 혹시 또 다른데 어디 신기술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공장이 건설되면 나는 망하는데? 그러면 하드웨어 회사들은 승자 테이크오울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애플이 승자 테이크오울을 많이 할 수 있었고 구글이 많이 할 수 있었고 엔비디아가 지금 하고 있고 그 비결이 뭐냐? 팹리스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거예요. 설비 투자의 부담은 전부 하청회사 너희들이 져라. 카메라는 LG 이노텍 너희들이 책임져라. 조립은 폭스콘 너네가 책임져라. 그 대신에 불황이 오면 너네가 알아서 감당해라. 그러니까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승자 테이크오를 알기 때문에 AI 쪽에 대해서도 미국의 빅테크들은 이거 투자를 멈추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잊혀진 기업이 되겠구나. 하물며 이미 생태계가 자기가 원래 출발했던 생태계는 다수의 메저리티까지 다 들어왔고 마지막 뒤늦게 온 지각생들까지 다 참여해 있으니까 이 기업들은 새로운 살판을 AI 쪽에서 찾은 거예요. 앞으로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은요 투자 계속 늘릴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하이퍼스케일러 계속 늘리고 있고요. 기술 채택률이 10% 돌파 투자의 의미에서 지금부터는 다수층이 진입하게 되고요. 대중화되고 가속화되고 S자 커브의 초기 기울기가 이제 급상승해 가는 거지. 와 신난다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요.
돈을 막 복사하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AI 산업 전체는 초입에 갔다가 눌림목을 지금 하고 있고 다시 2단 상승 거기에 진입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LLM 잘하는 회사 지금 오픈AI가 지금 건설 뻥뻥 치죠. 인프라 칩 서버 잘하는 회사 여기 지금 뭐 칩은 뭐 엔비디아가 짱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GPU 크러스트 여기 뭐 다 엔비디아 생태계죠. 그리고 여기 반도체 부품 DDR, CXL, HBM 특히 HBM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도 후보예요. 여기 지금 뭐 나중에 시장이 커지면 삼성전자도 언젠가 들어와야 돼요. 그죠? 다 커질 거다.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왕이면 하드웨어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보다는 소프트웨어 팹리스 회사인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장기적으로 만약에 불황이 오더라도 퇴출 비용이 적게 진다는 측면에서 더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여기 지금 GPU 클러스터 한다고 또 미국의 코어 이브 난리 나 있고 데이터 센터 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력 소비에 이래가지고 여기도 또 뭐 원전 회사들 난리 부리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플랫폼 여기 직접 잘하고 있는 플랫폼 이 독점 구조 여기에 팔란티어들 메타 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 소프트웨어 회사들 지금 뭐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론 시장 침투율 10%는 대중화의 가속기 산업 재편의 분기점입니다. 그럼 이 문턱을 넘어가고 나면 이 구간이 이제 확산이 되는 이제 초입이고 여기서부터 수익률이 가장 짜릿해요. 짜릿합니다. 이제 의심의 구간을 지나서 확신의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면 대중들의 감기가 미친 듯이 투자가 진행될 거고 그때는 다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팽창되는 구간을 거쳐갈 거다. 과거의 인터넷, 스마트폰,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침투율 10에서 30% 구간이 가장 높은 알파 초과 상승률이 실현된다. 이미 원래 들어서 초과 상승률이 많이 실현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개점 없이 10을 넘어갔다는 거에서 찾으면 돼요. 그러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비 경험이 확산이 돼요. 그러면 이왕이면 라면 많이 먹는 사람이 라면 주스 사듯이 AI 많이 쓰는 사람이 아이고 AI 주식 사겠죠, 그죠? 확산이 많이 늘어나고 되면 나중에 막 50%, 60%막 사용률이 높아지고 나면 여러분 이제 그때는 비싸서 못 사요. 자, 이제 마치면서 단기 주가는 누구도 몰라요. 지난 시절에 애플이 그랬던 것처럼, 구글이 그랬던 것처럼, 네이버가 그랬던 것처럼, 아마존이 그랬던 것처럼,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먼 앞날을 내다보면 AI는 이제 막 시작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시간에 기대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한복판에 있는 거고요. 우리 젊은 분들, 아이고, 우리 때는 기회가 없어요. 부동산도 많이 오르고, 옛날에는 부동산 몇 배 오르고, 기회가 없습니까? 기회를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거죠. 보고도 안 기다린다니까요. 사팔사팔 하느라고. 애플을 끝없이 그때 2008년, 9년, 10년, 11년 동안 사팔사팔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르잖아요. 그죠? 시간에 기대서 여러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런 기회가 우리 인류 역사에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손발 편하게 했던 모든 기술들 말고 머리를 바꾸는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뭘로 진짜 혁신적인 수익률을 만들어야 될지 그건 또 우리 후세의 몫일 거고 또 세상이 변하니까 기회가 또 오겠죠. 그죠? 올 겁니다. 지구상의 화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는 화폐는 먹고 자고 쓰고를 다 하고 나면 어딘가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투자를 할 건데 그 돈들은 계속해서 인간의 욕심이 있는 동안은 주식시장으로 몰려와요. 그분이 이제 몰려옵니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특히 어디가 많이 오르느냐?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인더스트리에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돈이 몰려간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